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78살 12년 전 남편을 여인 여성이 여의도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82세 남자와 황혼 로맨스를 시작했지만 어느 날 남편 금고에서 발견된 오래된 사진 속에 그 남자가 있었고 알고 보니 그는 남편의 옛 동업자로 5억 원 횡령 누명을 쓰고 가족까지 잃었으며 처음엔 원망으로 접근했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며칠간의 고뇌 끝에 과거보다 현재를 선택해 다시 만나기로 결심한 김미정의 과거와 현재 사이에서 찾은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정이에요. 올해 78살이에요. 서울 영등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폐암이었죠. 66살이었어요. 이름은 정우철이었어요. 결혼 생활은 38년이었어요. 평범한 부부였죠. 남편은 사업가였어요. 무역업을 했어요. 잘 나가진 않았지만요. 그럭저럭 괜찮았어요. 아파트도 샀고요. 딸들도 대학 보냈어요. 딸이 둘 있어요. 큰딸은 지연이고 올해 50살이에요. 작은 딸은 수연이고 46살이에요. 둘 다 외국에 살아요. 지연이는 캐나다에 있어요. 남편이 교포예요. 수연이는 호주에 있어요. 역시 남편이 교포고요. 손주들도 있어요. 하지만 자주 못 봐요. 1년에 한 번 정도요. 여름 휴가 때 한국에 와요. 평소엔 영상통화로 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요. 저는 혼자 살아요. 12년 동안요. 외롭냐고요? 솔직히 외로워요.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요. 이제 만날 사람도 별로 없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에요. 아침 7시에 일어나요. 간단히 아침 먹고요. 텔레비전 봐요. 점심 먹고요. 낮잠 자고요. 오후엔 산책해요. 여의도 공원으로요. 거기서 1시간 정도 걸어요. 저녁 먹고요. 또 텔레비전 보다가 자요. 매일 이렇게 살아요. 지루하지만요. 어쩔 수 없어요. 혼자니까요. 그런데요. 지난 가을이었어요. 일부 운명 같은 만남. 10월 초였어요. 날씨가 정말 좋았어요. 평소처럼 여의도 공원에 갔어요. 오후 2시쯤이었죠. 벤치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커피를 꺼냈어요. 보온병에 담아온 거였어요. 천천히 마시면서 공원을 바라봤어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아이들 손잡고 산책하는 가족들. 평화로웠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요. 보온병을 가방에 넣으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손수건이 떨어졌어요. 바닥에요. 허리를 숙여서 집으려고 했는데요. 누군가 먼저 주웠어요. 떨어뜨리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80대 정도로 보였어요. 키가 컸어요. 170cm 정도요. 깔끔한 옷차림이었어요. 회색 재킷에 검은 바지요. 안경을 쓰고 있었고요. 머리는 백발이었지만 단정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받았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어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망설였어요. 하지만 나쁜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앉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옆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날씨 좋네요 라고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정말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주 오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거의 매일 와요. 산책하러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주 와요. 근처에 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불편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는 이만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다가요. 돌아섰어요. 혹시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여기 오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아마 올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또 뵐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남자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뭐지? 78살인데요. 심장이 뛰다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2부 두 번째 만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일주일이 참 길었어요. 매일 생각났어요. 그 남자가요. 다음 주에 정말 올까? 아니면 그냥 한 말일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기대도 됐어요. 일주일 후 목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준비했어요.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베이지색 카디건에 검은 바지요. 머리도 단정히 빗었어요. 화장도 살짝 했어요. 오랜만이었어요. 화장하는 게요. 공원에 도착했어요. 오후 2시요. 지난번 그 벤치로 갔어요. 앉았어요. 기다렸어요. 5분, 10분, 15분. 안 오는 건가? 실망하려고 했을 때요.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그 남자였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가까이 왔어요. 기다리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라고 웃으며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어색하진 않았어요. 저기, 제 이름은 박성훈이에요. 라고 먼저 자기소개했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이는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78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82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남편이 12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외로우시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조금은요. 성훈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아내하고 20년 전에 이혼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 정도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시간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또 뵙겠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내내요. 행복했어요. 3부 점점 깊어지는 만남. 그 후로요. 매주 목요일마다 만났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꽤 친해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성훈 씨가 제안했어요. 미정 씨, 오늘 날씨도 좋은데 한강변을 좀 걸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한강변으로 걸었어요. 성훈 씨가 제 옆을 맞춰 걸었어요. 천천히요. 배려하는 게 느껴졌어요. 미정 씨, 손 좀 잡아도 될까요? 길이 좀 고르지 않아서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네,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1시간 정도 걸었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카페에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주문했어요. 미정 씨는 뭐 드실래요? 라고 물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요. 연하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주문하러 갔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왔어요. 여기요 라고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받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성훈 씨는 예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무역업을 했어요. 작은 회사였지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저희 남편도 무역업 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성훈 씨 표정이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요. 저는 알아챘어요. 정말요? 그럼 혹시 알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요. 어딘가 어색했어요. 2시간 정도 있다가요. 헤어졌어요. 집에 돌아오면서요. 생각했어요. 성훈 씨 표정이 왜 그랬을까? 4부 더 가까워지는 사이. 2개월이 지났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2번씩 만났어요. 목요일하고 일요일이요. 목요일엔 공원에서 산책했고요. 일요일엔 영화 보러 갔어요. 정말 데이트였어요. 78살에요. 82살 남자랑요. 황혼 데이트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영화를 보고 나왔어요. 로맨스 영화였어요. 미정 씨, 저녁 먹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조용하고 분위기 좋은 곳이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낭만적이었어요.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얘기했어요. 미정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더 알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뭘 알고 싶으신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정 씨에 대해서요. 모든 것을요 라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부끄러웠지만요. 기뻤어요. 좋아요 라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훈 씨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식사 후에요.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탁자 위에서요. 미정 씨, 당신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훈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날 밤요. 잠이 안 왔어요. 너무 행복해서요. 오부 과거 이야기. 3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과거를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목요일이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미정 씨,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평범했지만요. 가족을 사랑했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라고 물었습니다. 순간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이름을 물어볼까? 정우철이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훈 씨가 얼어붙었어요. 완전히요.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성훈 씨? 왜 그러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요. 아닙니다. 이름이 익숙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는 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비슷한 이름을 들어본 것 같아서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성훈 씨 반응이요. 분명 뭔가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요. 성훈 씨가 조금 달라졌어요. 말을 아끼기 시작했어요. 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어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불안했어요. 육부 딸의 방문. 4개월째 되던 날이었어요. 큰딸 지연이가 한국에 왔어요. 일주일 휴가로요. 엄마. 라고 공항에서 안겼습니다. 우리 딸라고 안아줬습니다. 집으로 왔어요. 짐을 풀고요. 저녁을 먹었어요.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셨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잘 지내지 뭐라고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아? 라고 물었습니다. 조금은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좀 나가서 사람들 만나 라고 말했습니다. 응. 그래야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훈 씨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요. 다음 날이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서류함 정리 좀 하자. 너무 오래됐잖아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래야지. 12년이나 됐으니까 라고 동의했습니다. 창고를 열었어요. 남편 물건들이 있었어요. 서류함을 꺼냈어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계약서들, 영수증들, 명함들, 다 낡았어요. 1시간쯤 정리했을까요? 지연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이 사진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뭔데? 라고 물었습니다. 사진을 건넸어요. 받아서 봤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7부 충격의 사진. 사진 속에는요. 젊은 남편이 있었어요. 30대 정도로 보였어요. 골프장이었어요. 옆에 다른 남자가 있었어요. 역시 30대요. 둘이 어깨 동무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친해 보였어요. 그런데요. 그 남자가요. 박성훈이었어요. 젊은 박성훈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엄마, 왜 그래? 라고 지연이가 물었습니다. 아,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 남자 누구야? 아빠 친구.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처음 보는데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성훈 씨가 남편을 알았다고. 왜 말 안 했지? 사진까지 있는 걸 보면 친한 사이였나? 사진을 뒤집었어요. 뒤에 글씨가 있었어요. 1995년 골프 모임 마이너스 우철 성훈. 1995년이요. 29년 전이에요. 그때 남편은 39이었고요. 성훈 씨는 43이었겠네요. 분명히 알던 사이였구나. 근데 왜 말 안 했지? 밤새 잠 못 이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친구 만나러 나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연이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사진을 다시 봤어요. 성훈 씨한테 물어봐야 할까? 라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웠어요. 혹시 안 좋은 관계였으면 어쩌지?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요. 8부 진실을 향해. 다음 날 목요일이었어요. 성훈 씨를 만나기로 한 날이요. 평소처럼 공원에 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성훈 씨가 와 있었어요. 미정 씨라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성훈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어요. 이거 뭔가요? 라고 건넸습니다. 성훈 씨가 사진을 봤어요. 얼굴이 하얘졌어요. 손이 떨렸어요. 이건 어디서?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남편 서류함에서 나왔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설명해 주세요. 이게 뭔가요? 라고 다그쳤습니다. 성훈 씨가 고개를 떨궜어요. 미정 씨, 이 말은 하기 싫었는데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네요 라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구부 과거의 진실. 성훈 씨가 천천히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남편 정우철 씨와 동업자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동업자?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같이 무역회사를 운영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왜 말 안 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말하기 힘들었어요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요. 입을 열었어요. 그분에게 아주 큰 배신을 당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배신?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함께 사업을 시작했어요. 잘 나갔어요. 7년 동안요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1998년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 자금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5억 원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5억? 라고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네. 회사 운영 자금 전부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라고 물었습니다. 정우철 씨는 제가 횡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10부 더 깊은 진실. 성훈 씨가 계속 얘기했어요. 저는 억울했어요. 전 한 푼도 안 가져갔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라고 물었습니다. 정우철 씨였어요.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정 씨, 저도 증명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정우철 씨가 저를 횡령범으로 몰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구속됐어요.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출소하고 나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요. 아이들도 저를 원망했어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도, 가족도, 명예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들과는 연락이 끊겼어요. 20년째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1부 충격적인 고백. 침묵이 흘렀어요. 긴 침묵이었어요. 성훈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한테 왜 접근한 거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성훈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미정 씨, 제가 당신에게 다가간 건 처음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원망?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정우철 씨를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 가족이라도 만나보고 싶었어요. 원망을 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여의도 공원에 자주 나갔어요. 혹시 당신을 볼 수 있을까 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우연이 아니었군요. 라고 울먹였습니다. 네. 처음엔 그랬어요.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요. 성훈 씨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당신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12부 혼란과 분노. 일어났어요. 믿을 수 없어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정 씨. 라고 불렀습니다. 저한테 접근한 게 원망 때문이었다고요? 라고 따졌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지금은 사랑한다고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미정 씨, 제발 들어주세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싫어요. 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미정 씨, 라고 뒤에서 불렀지만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으로 달려왔어요. 문을 닫고 주저앉았어요. 울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 원망 때문에 접근했다니. 나는 바보였어. 밤이 됐어요. 지연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왜 그래? 울었어?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는 알았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말해봐 라고 다그쳤습니다. 결국 모든 걸 얘기했어요. 성훈 씨 얘기를요. 사진 얘기를요. 오늘 있었던 일을요. 지연이는 듣더니 화를 냈어요. 13부 딸의 반대. 뭐? 그 남자가 아빠 동업자였다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원망 때문에 엄마한테 접근했다고? 라고 따졌습니다. 그랬대 라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남자 나쁜 놈이야. 라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랑한다고 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믿어? 처음부터 의도가 있던 건데 라고 소리쳤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그 남자 다시 만나면 안 돼. 위험해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다시 안 만날 거지? 라고 다짐받았습니다. 응. 안 만날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다음 날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수연이한테 얘기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뭐? 라고 놀랐습니다. 수연이도 화났어. 그 남자 고소하자고 하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고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응. 사기죄로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말했습니다. 왜? 엄마를 속인 건데 라고 따졌습니다. 그래도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저도 모르겠었어요. 성훈 씨를 어떻게 해야 하지? 14부 일주일의 고통. 일주일이 지났어요. 성훈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읽지 않았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왔지만요. 무시했어요. 지연이는 캐나다로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절대 그 남자 만나지 마 라고 경고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 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성훈 씨가 그리웠어요. 원망 때문에 접근했다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 했잖아. 믿어도 될까? 밤마다 고민했어요. 잠도 안 왔어요. 3주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15부 편지.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었어요. 바닥에 편지가 있었어요. 하얀 봉투였어요. 주었어요. 김미정님께라고 쓰여 있었어요. 성훈 씨 글씨였어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요. 열었어요. 편지를 꺼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에게. 저는 박성훈입니다. 이 편지를 쓰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정 씨, 제가 잘못했습니다. 처음에 당신에게 접근한 이유는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정우철 씨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회사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습니다. 20년 동안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원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따뜻했고 순수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당신과 있으면 편했고 행복했습니다. 원망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생겼습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미정 씨,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처음 접근한 이유를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제 사랑만은 진심입니다. 이것만은 믿어주세요. 당신 남편을 용서하지 못한 건 제 과거였고 당신을 사랑한 건 제 현재입니다. 만약 제가 떠나야 당신이 편안하다면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다는 것을요. 박성훈. 편지를 읽다가요. 눈물이 났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16부 고민.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성훈 씨를 믿어도 될까? 진심일까? 아니면 여전히 원망 때문일까? 알 수 없었어요. 친구 순자한테 전화했어요. 순자야, 나 상담 좀 할 게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만나자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순자를 만났어요. 카페에서요.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했어요. 성훈 씨 얘기를요. 순자는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미정아. 복잡하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데? 라고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봐. 성훈 씨 보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보고 싶어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만나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원망 때문에 접근한 건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처음엔 그랬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은 변해. 감정도 변하고. 처음엔 원망이었지만 지금은 사랑일 수도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까? 라고 물었습니다. 미정아, 내 나이가 78이야.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남았어? 후회하지 마 라고 조언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17부 결정. 집에 돌아와서요. 하루 종일 생각했어요. 순자 말이 맞았어요. 78이야. 앞으로 얼마나 살지 모르는데. 후회하지 말자.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여의도 공원으로 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벤치로요. 오후 2시요. 평소 만나던 시간이었어요. 앉아서 기다렸어요. 올까? 안 올까? 불안했어요.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안 오는 건가? 실망하려고 했을 때요. 저기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성훈 씨였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가까이 왔어요. 저를 보더니 멈췄어요. 미정 씨? 라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일어났어요. 성훈 씨라고 불렀습니다. 정말 미정 씨예요?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성훈 씨가 다가왔어요. 왜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18부 용서와 사랑. 성훈 씨. 그 사람이 한 잘못이 내 사랑까지 훔쳐갈 순 없죠.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 씨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미정 씨. 라고 울먹였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했어요.
화도 났고 배신감도 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건 성훈 씨예요. 과거가 아니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성훈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성훈 씨가 좋아요. 진심으로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훈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꽉요. 미정 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손을 잡은 채로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성훈 씨가 말했어요. 미정 씨, 제가 약속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요. 숨기는 것도 없을 거고요. 진심으로 당신을 대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약속할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뭘요? 라고 물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않을게요. 지금 우리만 생각할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성훈 씨가 웃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19부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로요.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솔직해졌거든요. 성훈 씨는 과거 얘기를 더 자세히 해줬어요. 남편과의 관계를요. 배신당했을 때 느낌을요. 감옥에 있을 때 고통을요. 다 들었어요. 저도 남편 얘기를 했어요. 솔직하게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었지만 완벽하진 않았다고요. 가끔 거짓말도 했고요. 비밀도 있었다고요. 혹시 정말 횡령을 했을 수도 있다고요. 성훈 씨는 제 손을 잡아줬어요. 미정 씨, 그 일은 이제 됐어요. 과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완전히 편해졌어요. 일주일에 3번씩 만났어요. 산책하고요. 영화 보고요. 카페에서 차 마셨어요. 행복했어요. 20부 딸들의 반응. 2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지연아, 엄마야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잘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잘 지내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다.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엄마 다시 만나기로 했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뭐? 그 남자를? 라고 소리쳤습니다. 응. 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 왜? 그 남자 의도가 있었잖아. 라고 화를 냈습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은 달라 라고 말했습니다. 달라? 뭐가 달라? 라고 따졌습니다. 진심이야. 지금은 진심으로 날 사랑해 라고 말했습니다. 엄마, 속는 거야 라고 걱정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느껴. 진심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더니요. 정말 행복해? 라고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침묵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엄마. 엄마가 행복하면 됐어 라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
혹시라도 이상하면 바로 말해 라고 당부했습니다. 알았어. 걱정 마라고 약속했습니다. 수연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역시 처음엔 반대했지만요. 결국 인정했어요. 21부 6개월 후.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전화했고요. 일주일에 4번은 만났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한강변을 걷고 있었어요. 성훈 씨가 말했어요. 미정 씨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이 살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같이 살아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혼자 있기 싫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훈 씨가 저를 안았어요. 한강변에서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요. 상관없었어요. 22부 함께 사는 살. 3개월 후였어요. 성훈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하고 책 몇 권이 전부였어요.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같이 일어났어요. 같이 아침 먹고요. 같이 산책 갔어요. 점심도 같이 먹고요. 오후엔 각자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책 읽고요. 성훈 씨는 신문 봤어요. 저녁엔 같이 요리했어요. 성훈 씨가 의외로 요리를 잘했어요. 맛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라고 웃었습니다. 밤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봤어요. 손을 잡고요. 행복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같이 산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생각해보면요. 참 신기한 인연이에요. 성훈 씨는 처음엔 원망 때문에 저한테 접근했어요. 남편 때문이었죠. 하지만 저를 만나면서 변했어요. 원망은 사라지고요. 사랑이 생겼어요. 저도 처음엔 배신감을 느꼈어요. 화도 났고요. 하지만 생각해 봤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이요. 성훈 씨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도 성훈 씨를 사랑해요. 78살에 다시 사랑을 찾았어요. 늦었지만요. 가장 진실한 사랑이에요. 남편의 과거가 우리를 흔들었지만요. 그보다 강한 건 지금의 사랑이었어요.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과거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도요. 과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지금을 보세요.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